장관이 8일 주한 중남미 대사단을 만나 국방 방위산업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한 중남미 간 고위급 인사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방산과 군수 부문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15대 국방홍보원장에 최일 전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뉴스국장을 신규 임명했습니다. 최 신임 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의 모습을 올바르게 알려 국민 모두를 국방 서포터즈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기치 아래 지난해 4월 20일 설립된 국군 외상센터가 장병과 국민을 위한 최고의 외상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찬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 1주년을 기념해 김남열 국군 외상센터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8일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중남미 대사단을 만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8일 주한 중남미 대사단과 간담회를 하고 국방 방위산업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미 대사단은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의 주한 대사들 모임으로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장관은 중남미는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과 국방 외교의 외연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 대상이라며 앞으로 고위급 인사의 정례적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방산 군수 부문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확장 억제 등 정부의 대응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강대국 간 전략 경쟁과 사이버 위협, 테러 등 공동으로 직면한 안보 위협과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데이터 기반 사회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경진대회를 마련하고 협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병무청, 방위사업청과 함께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과 창의적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5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공모 부문은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부문별 우수자는 국방부 장관상을 비롯한 총 상금 1,120만 원 등 포상이 주어지며 최우수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5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청년층과 군에서 마약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내 마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국방부는 TF 활동의 하나로 지난 8일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진행된 협의회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검찰단장을 비롯해 각 군의 검찰, 경찰 담당자들이 참석해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마약 수사 정보 공유, 그리고 특별신고기관 운영 등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또 수사 전담 조직 운영과 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와 감정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영내 마약 범죄는 구속 수사하고 다른 군인 등의 마약을 권유,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 차관은 군 조직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 군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특별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는 물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방송과 신문을 아우르는 국방홍보원의 제15대 국방홍보원장으로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뉴스국장을 역임했던 최일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국방홍보원에서 내외 귀빈과 국방홍보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대 국방홍보원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신임 원장은 오랜 기간 언론계에 몸담아왔고 해박한 전문 지식과 함께 콘텐츠 제작 및 매체 운영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신임 원장의 이러한 식견이 국방홍보원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방 홍보 매체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일 신임 국방홍보원장은 KBS 방송기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 활동을 수행했으며 KBS 탐사보도부장, 심의실 심의위원 등 전문 경험을 보유한 방송 전문가입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뉴스국장과 KBS 파리 지국장 등의 국제 경험까지 더해 국방과 안보 정책 홍보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또 격의 없이 소통하겠습니다. 화합되고 단결된 국방홍보원 그런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자기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최일 원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유익한 콘텐츠와 뉴스를 더 많이 제작해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2년 5월 7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옥포해전에서 승전보를 올리며 최초의 해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500여 년이 지난 지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충무공 정신을 기억하고 승리를 기념하는 해군 사관생도들의 축제 옥포제가 열리는데요. 현장을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50일의 옥포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황선우 해군사관학교장이 50일의 옥포제 개막을 선언하자 사관생도들을 비롯한 군장병, 교직원 등이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피어난 웃음꽃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느덧 제2의 고향이 된 옥포만 앞바다를 배경으로 카메라 렌즈 너머 추억도 남겨봅니다. 황선우 교장은 개막식에서 이번 행사가 교내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는 또 하나의 장이 되길 바랐습니다. 생도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기다려졌던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사관학교만의 독특한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끼와 젊음을 마음껏 보여주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의 쌓인 스트레스를 이 기회에 날려버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해군사관학교 합주반 소고대의 연주가 사흘간의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악기들이 각양각색의 소리를 내며 하모니를 이룹니다. 학교 전역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리듬과 선율에 모두의 흥이 오릅니다. 근처 길거리 노래방을 찾은 생도들은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교내 곳곳에 동아리인 사진반과 미술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부터 사관생도들이 진해 해군기지 왕벚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순항훈련지에서 찍은 사진까지 여러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온 산증인 학보사 부스도 큰 인기입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지는 긴 세월을 말해줍니다. 연병장에서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농구와 야구, 테니스와 풋살 등 구기 종목은 물론 복싱과 유도, 트라이애슬론과 파워리프팅 등 다양한 운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큰 공안에 들어가 힘겨루기도 합니다. 서로를 밀어내기 위해 각자 안간 힘을 써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옥포제는 사관생도들이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제51회 옥포제가 참여한 모두에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도들은 전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흘 동안 화합의 날, 생도의 날, 가정의 날을 차례로 즐겼습니다. 호국간성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땀 흘리는 청춘들의 이야기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3박자가 어우러졌던 또 하나의 페이지와 함께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규모와 크기 모두 정상화된 이번 옥포제는 해군 사관생도들의 지덕체를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배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총상과 폭발상 등 특수외상과 민간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가 지난달 20일 개소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군장병과 국민을 위한 최고의 외상치료기관으로 신뢰를 받으며 자리매김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김남열 국군 외상센터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군 외상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남열이라고 합니다. 그 외상치료 전문 기관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임무를 수행하다가 지난해 4월 20일 정식 개원을 하셨는데 지금 원스톱 응급환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의무사령부 안에 의료종합상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24시간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실 경우에 거의 그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있는 군의관과 환자를 현장에서 어떻게 처치할지, 그리고 그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갈지, 그리고 이송하는 그 수단은 무엇일지를 바로 아주 적절하게, 가장 적절한 그런 조건을 다 미리 만드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송하고 준비해서 저희한테 올 수 있게 해서, 소위 말하는 민간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가 소방 119 구급대를 통해서 환자가 이송이 되는데, 그럴 때 매우 적절하지 않은 병원으로 혹시나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지연되거나 해서 생기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군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거나 거의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센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송이 잘 적절하게 됐을 때 미리 다 정보를 듣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고 24시간 365일 하고 있어서 환자가 도착한 그 직후부터 초기 처치, 그 다음에 초기 평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치료를 이 사람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의 그 대기하고 있는 의료진과 함께 논의하고 매우 빠른 판단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지금 미래로 도약 중이다. 우수 인력 확보와 그 격오지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전 군에 흩어져 있는 외상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군의관 또는 간호장교들이 굉장히 꽤 많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저희 센터로 짧은 기간 안에 다 모아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에 크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특히 외상외과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 대학병원과 수도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수한 민간 의료 자원을 저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까지 창출해냈고요. 한미연합 의무훈련도 확대하고 첨단 혁신 기술을 접목한 병원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2022년 10월에 주한미군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체계 중에 ISOS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미군의 진료에 대한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지원 이런 거를 다 담당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거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하고 저희 수도병원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스마트 병원이라고 하는 거, 스마트 의료, 또 하나는 AI를 동원한 환자의 그 어떤 치료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빠르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러한 노력에 저희도 발맞춰서 저희 국군 수도병원과 외상센터는 외상센터 중환자실에 환자가 입원하고 있을 때 그 환자의 여러 지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한 것을 A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화되는 어떤 소인들을 미리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개발 연구 중에 있고, 도입해서 실제 이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센터 운영에 있어서 최고의 임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혹시 어떤 각오와 목표가 있으신가요? 올해부터 저희가 연구만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간호 인력을 더 채용을 하고, 그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에서 이루고 있는 그런 연구 업적이나 연구 진행하는 것들을 통합하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줌으로써 더더욱 그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군의관이나 이런 여러 간호진들이 학회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학회 참석을 한다든지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걸 때도 더 도움을 주고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또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5월 9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훈련소가 3년 3개월 만에 대면 신병 입영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행사는 개식사와 국민의례, 입영 선서, 부모님께 대한 격리, 폐식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입영 장정들은 사격과 화생방, 각계전투, 행군 등을 이수하고 육군 용사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국가보훈처가 3년 만에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을 재개하고 22일까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200명을 모집합니다. 5박 6일 동안 중국 대련과 연길, 하얼빈 등 독립운동 역사 현장을 찾을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25일 보훈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군이 8일 해군교육사령부 4,500톤급 한산도함에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첫 필승해군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에는 90여 명의 장병이 참여했으며 김민규 우석대 교수와 박하늘 한국사 강사의 안보관과 대적관, 강연과 잠들지 않는 바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해군 정체성 교육 북콘서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해군은 부대별 특성에 맞는 필승해군 캠프를 연말까지 100회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어 주로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는데요.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이 예상이 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최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앞으로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목요일엔 서울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이 되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2도, 강릉이 14도, 대구는 9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원주도 26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모레까지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단 한 번만으로 일생을 망칠 수 있는 것.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학원가에도 파고들어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마약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 역사를 통해 익히 배웠던 사실. 그래서 절대 마약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좀 과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군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은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요소가 적용이 되지만 좋은 영향만을 받아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젊은 혈기에 휩쓸려 호기심으로라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